사람이 많이 제발. 있는데? 사람이 많이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오 마이 갓. 어머머. 왜 복단처럼 떨어진 것 같은데 떨어졌어. 떨어졌어. 뭐였어요? 뭐가 떨어졌죠? 아니야. 네, 어머, 뭔가 위에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와. 오, 애기. 우주에서 뭐가 날아온 것처럼. 이게 뭐야? 원석이 떨어진 거 아니야? 사람은 괜찮았어요? 나는 이게 이렇게 팍 이렇게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뭔가 땅에서 솟구친 것 같기도 맞아. 하고 또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죠. 네네네.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데 지난해 중국의 후난성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평화롭던 거리가 한순간에 전쟁처럼 쑥대밭으로 변하는데요. 수상한 기운을 눈치챈 사람들은 급히 먼저 도망치기도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no.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 같은 물체의 정체는요. 네. 인근의 32층 고층 건물 꼭대기 부근에서 추락한 건물 외벽입니다. 갑자기. 이 화면을 보시면요. 건물 상단 부분의 일부가 뜯겨져 나간 게 보이죠. 어머. 저게 어떻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게 아니 32층 높이면은 상상이 안 되는데. 진짜. 거기도 엄청 커 보이는데 사람 많이 다쳤을 것 아니 같은데요. 진짜 다행인 게 아까 애기가 뒤에 오토바이에 저는 땅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어르신도 할머니랑, 어르신도 예, 할머니 갑자기 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이게 더 기적적인 일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 사고로 파편에 맞은 시민 4명이 다쳤는데 네. 천만다행으로 가벼운 부상에 그쳤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예. 하지만 인근에 주차돼 있던 그 택시에 파편이 튀면서 네. 파손된 정도를 확인해 보면 다 깨졌어. 세상에. 저걸 사람이 맞았다고 그 생각해봐요. 작은 조각도 그 정도인데. 종이로 만든 것처럼 완전 부서졌네요. 완전히 와. 쥐그러졌어요. 그런데 지진이라도 난 거예요. 그냥 멀쩡한 외벽 어떻게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에 지진은 물론이고 거센 바람이나 외부 충격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뭐야 대체? 원인 조사에 좀 들어가긴 했는데 네. 현지에서는 해당 건물이 지은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부실 공사가 원인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그렇죠. 지배적입니다. 요즘 집 지으면은 뭐 10년이 뭐야? 한 20년, 30년은 그래도 저렇게 외벽이 떨어지는 일은 아니 뭐 50년 가도 뭐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요. 저런 일을 또 겪고 나면 길 걷는 것도 무서울 것 같아요. 앞으로 물 쓰러질지 모르고. 참 다행이기는 해요. 근데 인명 피해가 그나마 저 정도에 그쳐서 다행인데 진짜 마른 하늘에 이게 날벼락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사고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아, 네, 이번 이야기는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떡해요? 한순간 땅으로 쑥! 반토막 난 이것! 뭐가 반토막이 났을까요? 아파트. 어후. 아파트 반토막 하면 다리 아닐까요? 다리? 다리. 아, 다리 그지? 다리. 모르겠어, 진짜. 뭐예요? 반토막? 과연 이 땅으로 꺼진 게 무엇인지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아, 편의점이야? 편의점. 오메 세상에. 오. 한꺼번에 그냥 아니 근데 편의점도 거의 24시간 운영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순간 흐르르 사라졌네. 사람 안 다쳤어?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뭐 때문에 무너진 걸까? 어떡해요? 너무 심한데요? 아니 어떻게 땅이 저렇게 꺼지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우야. 아, 저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반토막 난 이것의 정체가 바로 편의점이었어요. 이 강원도 낙산 해수욕장 근처의 편의점 일부가요. 정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땅으로 무너지면서 건물이 반토막이 난 건데요. 네. 다행히 그래도 무너진 게 오전 6시, 아침 6시 40분쯤.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 시간에 발생한 정말 사고라서 다행이네요.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낙산이면 또 관광지라서 그렇죠. 저기 손님들 바글바글 할 텐데 저녁 시간이었으면 맞죠. 저녁 시간이었으면
사고의 원인은요, 편의점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근처 숙박시설을 짓는 신축공사 현장의 부실 시공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아 이건 진짜 너무했다. 네, 그러니까 공사할 때 이게 흙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벽을 세우잖아요. 네. 근데 그 가설 벽체에 틈이 생기면서 거기에 지하수가 흘러 들어갔고 흙이 빠져나가면서 집안이 약해져서 땅이 꺼져버린 겁니다. 이거 진짜 와. 근데 이거 편의점 입장에서 정말 억울할 텐데요.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아니 해수욕장 근처면은 땅이 이제 단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물까지 들어갔으니까 집안이 아무래도 무너질만 했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의 공사 현장이 해변에서 한 16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네. 모래 집안이라서 이런 것들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공법 설계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일부 안정성 평가도 누락됐고요. 착공 후에도 지하 안전조사도 미흡했다고 합니다.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이 사고 이전에 몇 개월 동안 이 일대에서 소규모로 땅 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만 29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지역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요, 네. 시공사에서 이 공사 지연을 막으려고 그냥 부분적인 보강, 그러니까 땜질식으로만 대응을 한 거죠. 아 부분 그냥 그렇죠. 그때 결국엔 이 사건 때문에 해당 네. 시공사는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니 저렇게 피해를 줘놓고는 보상해야지. 국토부에서도 이 사고를 계기로 해안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안전관리 기준을 조금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인명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저기 이제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불안해가지고 이제 설마 다음 차례가 우리 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맞아요. 불안감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공사 날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한숨이 푹 쉬어지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아니 이게 무슨 어디? 아니 이게 정말 뭐 물을 틀어놓은 거야. 폭포인데? 정장에서 내려온 새는 거. 물이 이렇게 말도 안 돼. 뜯어질 수 거기에 있어요? 저렇게 온다고? 아니 이게 바퀴예요? 어디예요? 이거 지금 비 와서 그런 거 아니죠? 이게 말이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 이만큼? 어머 웬일이야. 왜 그래요? 근데 지방 안에 이렇게 물 쏟아나는 거 신기하다.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황당하다 못해 굉장히 신기한 영상으로 보이죠. 그렇죠. 이게 2년 전에 완공돼서 입주한 신축 아파트예요. 한겨울에 집 안에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한겨울에. 이 누수의 원인은 당시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로 인해서 장기간 노출된 그 스프링클러 있죠. 네네. 스프링클러 배관이 동파가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때가 지어진 지 4개월 정도 됐을 때래요. 4개월밖에 안 됐어. 때문에 입주민들은 이렇게 심한 누수가 발생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면서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4개월밖에 완공 안 된 집인데 이렇게 동파가 될 수 있는 게 솔직히 이거 이 부실 공사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 건축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찬 기운에 노출이 많이 되는 부분은 배관에 보완제 시공을 하는 게 보편적인 그래 거예요. 맞아. 그래서 입주자가 문을 열어놓거나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니라면 이 동파 대비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겨울인데 추워 죽겠는데 누가 문을 열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새 집인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관리 잘못했대. 어떻게 뭐가 있어요? 맞아. 관리 잘못하는 게. 완공 4개월 전에 했더니 그럼 어떤 사람 이거 첫 아파트 있을 수도 있고 이 새 집 그렇죠. 들어가서 얼마나 기분 좋을 때인데 이렇게 터지면 난리 와, 나지. 이제 화가 그때부터는 고통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저기 집을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저거 보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치면서 계속. 근데 이제 요즘에 심심찮게 들려오는 게 신축 아파트인데 저렇게 물 새는 곳이 네. 종종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진짜 화가 날 노릇인데 네. 이런 일이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지난 5년간 하자 분쟁 처리 건수가 연평균 4,300여 건이에요. 뭐라고요? 4천 가죠? 4,300여 건. 그래서 여러 제도나 방법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도 불시 점검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아예 시공 과정을 아예 동영상으로 기록을 하도록 요구하는 괜찮다. 방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자기가 살 집이면 뭐 그렇게 짓겠냐고요. 아니죠, 맞아요. 아니죠. 무엇보다 또 사람이 사는 곳 아닙니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이득 봐야 되는 게 알겠는데 사람은 살 집인데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점점 좀 더 강력한 제도가 그리고 안전한 제도가 좀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분노를 부르는 이 부실공사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뭡니까? 네, 한밤중에 물폭탄이 한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이번엔 또 아이고.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리고 이번에는요, 그냥 폭포 같은 느낌이 아니라 물폭탄이 떨어져요. 폭탄이라고? 영상 먼저 보시죠. 자동차 어떻게? 뭐예요? 비가 왔어? 그러니까 바닷가 같아요. 쓰나미 바다 같은 느낌. 옆에서. 쓰나미 아니에요? 오, 사람 있다. 아니면 차가 그냥 움직인 거 아니에요? 아, 자기가 움직인 건가? 지금 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다시 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치고 오는 거 다시 아니에요? 다시 다시 나오잖아요. 네네네 들고 나오는 거 같아. 뭐지? 왜 그 주차장 위에 이렇게 보면 수도관 배관들 많잖아. 맞아요. 물 거기가 그거 터져서? 그게 터진 거죠. 아니면 마트 주차장에 세차장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터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 많은 물이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어마어마 양인데. 과연 물폭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너무 궁금하다. 뭐야?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또 부실공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저 안에 있는 물일 거란 말이지. 진짜 근데 이렇게 많은 물이 왜 있어요? 수영장. 아, 한꺼번에. 무너졌네. 현장이 무너진 거예요. 수영장 바닥이 꺼졌어요? 네. 거기 안에 수영하고 있었으면 큰일 났다 진짜. 죽죠. 아 진짜 수변장이 무너진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어. 이게 브라질의 한 아파트 주차장인데요. 갑자기 들이닥친 물이 순식간에 주차장을 휩쓸죠. 이 물폭탄의 정체가 바로 수영장을 가득 채웠던 수영장 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길이 23m의 수영장 바닥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차고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와. 아니 근데 아무래도 수영장은 밑에 그냥 좀 두껍게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거지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물 빠지면 원래 줄줄줄 새다가 여기 구멍이 이렇게 커진 다음에 혹 쏟아지는 이런 걸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보면은 갑자기 여기 있다가 통으로 훅 내려갔잖아요.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네.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위험하다. 사고 당시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유가 함께 뭐야? 보시죠. 뭔데? 바닥이 너무 얇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 너무 얇아 바다. 그렇죠. 보기에는. 이거 지금 수압 때문에 너무 얇아요. 그거 말도 안 바닥이 돼요. 이만한데. 우선은 건물 자체가 얇죠, 수영장 바닥이. 그런데 또 문제는 수영장의 콘크리트 구조를 받쳐주는 철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 철근이 넣었구나. 없구나. 콘크리트에 철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안 거죠. 넣었네.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 균열이 발생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부실공사일 부실. 거라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진짜 신박하다 신박.